가을이 오고 또 단풍이 들고 나무의 어떤 그 결실을 맺는 게 가을이잖아요. 그럼요. 가을에 이제 물 만난 이제 고기처럼 이제 다니실 텐데 혼자 다니지 마시고 네네. 여기 가보십시오. 이렇게 몇 군데만 좀 소개해 주세요. 가을에는 아무래도 저 은행나무 같은 이제 단풍 드는 음. 나무들이 좋잖아요. 근데 저는 은행나무를 참 좋아합니다. 그 네. 빨간색으로 단풍 드는 단풍나무가 화려해서 우리 단풍나무를 많이 보러 가시지만 저는 은행나무의 의연함 같은 게 참 네. 좋은데요. 은행나무는 인류가 아니라 생명의 역사와 함께 하거든요. 이게 은행나무가 이 땅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거는 한 4억 년 전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인류보다 훨씬 뭐 비교가 안 되는 오래 전이죠. 예, 그때 4억 년 전에 나타나서 지금까지 사람이 살 수 있는 이런 터전을 만들어준 그런 의연한 나무고요. 예, 은행나무 경우에는 생명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난 후에도 거기서 새카맣게 타버렸던 은행나무가 이듬해 봄에 다시 살아나는 식으로. 그건 전설이 네. 아니고 실제로 실제로. 있는 예, 일이잖아요. 지금 히로시마의 그 나무가 아직 대단하네요. 보존이 되고 예. 있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은행나무는 생명력이 강한 나무인데 이 은행나무가 이제 아름다운 곳들을 이제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은행나무 하나를 꼽아라 그러면 하나 꼽긴 정말 어려운데요. 네. 하나를 꼽아라 그러면 저는 머뭇거리지 않고 강원도 원주 네. 문마급 반계리라는 곳에 있는 은행나무 한 그루를 꼽습니다. 제 주관적으로는 가장 아름다운 게 그 원주 반계리 은행나무고요. 은행나무 얘기하다 보니까 정말 꼭 이번 가을이 아니더라도 꼭 한번 관심을 가지고 가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한 곳 하나만 더 추천드리자면은요. 5년 전이죠. 2016년에 그 오드리 헵번의 아들. 네. 오드리 헵번의 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직접 나무도 심고 같이 했던 곳이 있습니다. 네. 오, 그래요? 진도에 세월호 기억의 숲을 했는데 그 세월호 기억의 숲에 어떻게 돼 있냐면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마다 거기 희생자들의 그 이렇게 네. 얼굴들을 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런데 그 나무들이 다 은행나무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은행나무 얘기하다 보니까 딱 떠올라서 그것도 말씀드리는데요. 아직은 거기 은행나무들은 작습니다. 네, 네, 그렇죠. 작아서 이렇게 무성하고 큰 뭐 그런 느낌은 없지만 나무를 통해서 저는 그 나무를 통해서 그 4.16 그 세월호를 기억한다라는 걸 굉장히 좋은 발상이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사람이 떠나도 나무는 남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은행나무는 1000년, 2000년 이렇게 남는데 그 긴 세월 동안 우리 역사 속에 가장 비극적이었던 사건 중에 하나를 기억할 수 있게 하는 숲이라는 점에서 정말 좀 꼭 한번 관심을 가지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는 이 나무들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러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죽지 않게 잘 관리하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찾아가 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번 가을에 네. 은행나무 보러 가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네. 하나 더 말씀해 주세요. 어떤 계절에 어떤 나무 좋다. 봄에는 어디를 가고 이게 다 있죠. 저는 네, 봄에 어디 가세요? 봄에는 어디 가면 이제 좋을까요? 목련 필 때 되면 목련은 제가 이사로도 있지만 천리포 수목원이라는 곳은 네. 이 목련이 우리나라에서 목련이 제일 좋은 곳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목련에 관한 한 가장 아름다운 수목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목련이 한 800종류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800 종류요? 네, 그러니까 겨울에 피는 목련을 비롯해서 이제 듣도 보도 못한 목련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노란색으로 피는 목련도 있고요. 심지어는 초록색으로 피는 목련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목련들이 뭐 겨울에 피는 목련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 4월 중순에서 5월 초까지 그 사이에 한꺼번에 쫙 피거든요. 그래서 봄이라면 천리포 수목원을 제가 머뭇거리지 않고 권해드리고요. 이제 또 교수님이랑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네. 이제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 아, 된 것 네. 같습니다. 저 네. 오늘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사실 이렇게 나무랑 계속 어릴 때부터 대화 나누고 했던 그런 것들은 동화 속에 많이 녹아 있다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아낌없이 주는 나무나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이런 것들은 아주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동화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어른들도 좋아하고요. 네. 저는 오늘 또 애니메이션이 한 편 떠오르는데요. 나무를 심은 사람. 아, 네. 너무나 네. 유명한 네, 작품이죠. 원래 네. 이것도 이제 단편 소설이 있고, 네. 네, 그걸 토대로 그 프레데릭
프레데릭 백이라는 네. 유명한 애니메이터가 이제 애니메이션을 맞아요. 만들었는데요. 정말 한 사람이 양치기 한 명이 그 아주 황폐해진 그 전후에 황폐해진 그 프로방스 땅을 일궈서 네, 숲을 만들고 새가 깃들게 만들고 사람들이 또 살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네, 아주 네. 감동적인 이야기가 감동적이죠. 네, 네. 담긴 작품입니다. 좀 추천해 주실 만한 책이나 영화 있으실까요? 그 제가 요즘 아주 그 관심을 갖고 이제 보고 제가 강연이라 이런 거 할 때 그 영화의 일부를 이제 같이 공유하면서 네. 이제 하는 영화가 하나 있는데요. 2016년일 겁니다. 아마 정확하게는 2016년에 나온 영화인데 컨테이전이라는 네. 영화 있어요. 예. 그 재난 질병 영화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네. 팬데믹. 세계적인 팬데믹. 예. 이 영화를 제가 나무 이야기하는 사람이 뭘 거기에 주목을 하냐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는데 물론 요즘 우리가 팬데믹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영화에서 이 세계적인 이 감염병의 근원지, 진원지가 어디냐를 이렇게 쭉 찾아 나가다가 맨 마지막 엔딩 부분에서 정말 시사하는 이 장면을 보여주는데요. 거대한 저 벌목 장비가 들어가면서 나무를 베어냅니다. 네. 예, 나무를 딱 베어내고 이 베어낸 나무에서 살던 박쥐들이 사람의 마을로 옵니다. 예, 돼지 우리로 와요. 그래서 돼지 우리에서 얘가 배설물을 떨어뜨리면 돼지가 그 배설물을 접촉하고 그 돼지가 사람에게로 가서 사람이 요리를 하면서 그 손으로 누구를 만지고 그 누구에게 의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게 네. 지금 있는 이야기랑 2016년에 나온 영화가 정확하게 예언을 했네요. 예, 이 신기하다. 영화가 그 미국 질병관리본부 CDC라고 하죠. 예. CDC에서 하나하나 자문을 하면서 굉장히 과학적으로도 잘 만든 영화라고 평을 하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정말 지금 보면서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코비드19 이 상황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혹은 모든 뉴스나 이런 게 의학적으로 많이 접근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생태학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또 다른 질병, 또 다른 팬데믹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영화에서처럼 아주 밀림 속에서 그 나무를 베어내는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는 도시에서 흔히들 나무를 베고 가지치기를 하고 이러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시의 생태계도 분명히 하나의 우주이고 하나의 생태계인데 이 생태계를 마구 짓밟아 나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한 번쯤 돌이켜볼 수 있는 시기였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네. 그게 이 영화를 통해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싶습니다. 네. 공식적인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피니언 리더로 지금 살고 계십니다. 여하튼 12년의 기자 생활 이후에 훨씬 더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국민들에게 더 도움되는 지금 활동들을 하고 계신데 어떤 덕목이 필요한지 본인 생각하시는 덕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오피니언 리더로서. 이 시대의 지식인들이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현장을 전 멀리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나무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머릿속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진짜 현장에 가서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현장에 있는 나무를 직접 관찰하고 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 역시 지금 하나의 칼럼을 쓰더라도 앉아서 물론 머리를 계속 이렇게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현장에 가서 나무를 보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